네, 안녕하세요. 역사이병대 차태현입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첫 방송을 좀 시작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제 아무도 안 오셔서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상당히 갈등 중인데,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게시판 올린 내용 중에 댓글 다신 분 중에서 나중에 이제 좀 녹화 방송이라도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셔서 좀 오시든 안 오시든 방송을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이 오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오늘 한번 저 혼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이제 녹화한 거를 이제 좀 보시면서 좀 의견 주시면 이제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제 형식을 이제 좀 굳이 이제 고집을 하는 이유는 게시물에 이제 좀 글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수동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이 인터넷 방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채팅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 이제 스스로 자료를 찾고 방송을 하는 이제 저와 대화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이제 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측면을 제가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은 제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밴드 여러 게시판에도 이제 좀 올렸지만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주제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공통점을 찾고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걸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글은 에도 시대에 후지와라 사다모토라는 사람이 18세기 말에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읽으면 일본의 문물은 마한 진안에서 시작되었으며 변환의 건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깨닫지 않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로부터 한에서 일본의 문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나라가 열리고 나서 무엇이든 생겼다고 생각하는 탓에 한의 언어를 일본식으로 읽고 여러 가지 설을 내세우게 됨으로써 끝내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문장을 제가 처음 접한 게 한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일 번역 게시판에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인들 놀리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됐었죠. 일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니네들만 그러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고, 그게 이제 인터넷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는 김달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제일교포 작가분이 일본 열도의 이제 한국 유적에 대한 글들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 글을 발췌를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에도 시대라는 걸 이제 먼저 이해를 좀 한 상태에서 이제 이 문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에도 시대는 아마 좀 이런 시대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통신사 이제 행렬이 이제 지나가는 사진 그림인데, 당시에 이제 에도 막부에서는 이제 임진왜란에서 이제 조선과의 사이가 이제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 같은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들을 좀 취했죠. 당시에 이제 당시 에도 막부 이제 정부 예산의 한 10% 정도로 이제 써서 일본 사회 안에서도 야, 이렇게까지 조선인들을 환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좀 조선의 문물을 이제 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었고요. 이 그림을 이제 좀 상징적으로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보면은 저 상투를 안 튼 이제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의 이제 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 위에서
글 하나만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실제 문헌 같은 거를 보면은 조선통신사 이제 집 앞에서 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밤마다 이제 뭐 찾아오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좀 조선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쓸 때 발바닥으로 이제 종이를 그냥 꾹 누르고 대충 이제 휘발려서 이제 좀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조선 선비들이 어떤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적개감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우호적인 이제 제스처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다. 그러했던 관계가 정약용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이제 당인추임이라 해서 이제 조선통신사들을 표현한 이제 춤이고요. 정약이 당시에 이제 좀 에도 시대의 그 유학자들이 이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에도 시대 유학자들이 이제 그 학문 수준 이제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 몇 가지 이제 좀 실수도 이제 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일본에 대해 현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이른바 이토진사이나 오규 소라이, 타자이 순타 이런 사람들의 경전들을 읽어보니까는 모두 문체가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음을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아까 그 후지와라 사다무토라는 유학자가 자기 나라 역사 일본서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본서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볼 때는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적어둬서 좀 일본 천황 만세 일개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과장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본서기가 일본이 이제 한국의 분국에서 이제 시작한 거를 숨겨둔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원래 한국어로 된 거를 일본어로 이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끝내 그 본 뜻을 알지 못하게 된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일본서기를 이제 진짜로 읽는 방법은 이제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먼저 한국에서 일본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일본에서 좀 사상 논쟁이 이제 좀 벌어지게 됩니다. 사상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이제 신도를 믿는 이제 좀 학자들이죠. 신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 모토오리 노리나가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장을 시키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미친 사람이냐? 그거는 이제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는 이제 좀 많이 안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본을 건국했다고 알려진 신 중에, 그 소산오존이라는 이제 신이 있는데요. 그 소산오존을, 그니까 진안, 아까 얘기한 그 사만 중에 하나죠. 진안에 이제 왕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신이 한반도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당연히 이제 신도 학자들로부터는 큰 반발을 이제 가져오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본의 이제 신찬성시록이라고 이제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천황가에서 일본 서기가 720년경에 만들어지고 그 100년 정도 후에 일본 천황가와 어떤 귀족들의 족보집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라기라고 하는 이제 성씨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 시라기라고 하는 성씨는 엄파연무 노자 초주불합존의 아들 도반명의 후손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이제 도반명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그 신라국 출신 사람이고 신라의 이제 왕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둡니다. 근데 이게 곤란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 도반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서기에서는 신무천왕의 이제 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신무천왕의 형이 신라 사람이니까는
신부천왕도 이제 신라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본을 건국한 신무천왕이 기원전 660년에 이제 일본을 이제 건국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신라가 아직 없었던 게 이제 좀 일반적인 이제 통설이니까요.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아마 후지와라 사다모토는 얘기를 했을 걸로 이제 좀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이제 터무니없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아무런 이제 주목도 못 받았는데 어떤 이제 중요한 근거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일본 국학자들로부터 거의 이제 욕설에 가까운 그런 이제 비난을 이제 좀 받게 된 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사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의 한번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춘천입니다. 춘천. 그럼 여러분들 춘천에다가 왜 신사를 지으려 했지? 또 결국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전쟁에 패함으로써 돌아갔어요. 짓지도 못하고. 그 춘천에 이 사람들이 확 찾아가지고 춘천에다가 이제 지으려 했던 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찾아낸 게 바로 스사노입니다. 스사노죠. 이게 뭐냐면 스사노는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모리에 살았다. 이 구절이죠. 자, 신라국에 내려왔어요.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뿌리의 나라입니다. 내려왔어요. 소시모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도 하죠. 어디라 합니까? 우두죠. 소의 머리, 여러분 우두천왕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소시모리가 바로 우두잖아요. 그리고 이 소시모리 지역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소사노존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좀 신라 사람이라고 이제 볼만한 이제 기록들이 이제 좀 많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후지와라 사다모토가 주장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종교 있는 사람하고 논쟁하면 해보신 경험도 다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일본 신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후지와라 사다모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제 옹호하는 학자들과 하고 신도학자들 간에 이제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신도 쪽에서 승리를 해서 일본은 이제 신도 중심의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그 정약용이 그 칭찬을 할 정도로 유교적 어떤 합리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사회가 왜 이런 신도 중심의 국가로 이제 변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좀 정한론이 있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 정한론이 이제 탄생된 배경에는 역시 서양인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공화국과 정벌, 일본 서기가 허구라고 하는 것에서 격렬하게 논쟁하던 일본에서 그 일본의 신앙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떤 신공화국의 그 신라 정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정한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일본 애들 이제 집회인데 가공인물이라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가공인물인 신공왕후를 거의 이제 좀 집회 속의 인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제 중심 인물을 이제 만들고 잘 보면 저 신공왕후가 저 일본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 일본인들의 좀 의식을 좀 잘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조선이나 어떤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서양보다 이제 확실히 좀 열등한 나라니까는 자기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중국이나 이제 좀 조선과 좀 다른 나라라고 좀 인식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탈론이 나오는 거고, 저런 것들이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신공황후, 집회 속의 신공황후, 저런 모습으로 이제 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제 후지와라 사다모토가 했던 아까 그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일단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서기를 지금 한 50% 정도 원래 의미들을 좀 찾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려 이제 300년 동안 저 사람의 이제 발언이 잊혀져 왔다는 것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러고 합리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려는 이제 시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이제 좌절됐다는, 그거를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 여러분들 이제 쓰다속이지라는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병도의 이병도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식민사학자를 심어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일본 서기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1940년에서 이제 42년 사이에 일본 그 군사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판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숭신, 수인, 이조의 존재를 가정한다고 말하거나 또 혹은 제기 편찬 당시에 있어서 14대 천황인 중해 이전의 역대에 대하여서는 그 계보에 관한 재료가 존재한 형적이 없고 그에 관한 역사적 사실도 거의 전하여 있지 않다는 등 황공하게도 신무천황으로부터 중해천황에 이르는 역대 천황의 존재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할 우려가 있는 강서를 감히 함으로써 황실의 존재를 모독하는 문서를 제작을 했다. 재미있는 게 이게 1942년에 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스다소기치는 이병도 같은 식민사학자들을 키워내면서 열심히 이제 한국의 그 조선에 있었던 식민사관, 그 식민사학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1940년에 일어나느냐, 이게 참 궁금한 사항이죠. 왜냐면은, 만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일본 정부와 불만이 있다면 아예 쓰다소기치를 쓰지 않으면 됐는데, 잘 쓰다가 갑자기 1942년에 와서야 이제 좀, 일본 소기를 비판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학자를 이제 실형을 이제 내려버리는 거죠. 아, 진짜 하기 싫다. 왜 1942년이었을까? 좀 제가 재미있는 방송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국사찾기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1970년대부터 좀 계속 이제 활동을 해오시다가 1978년인가 그때 1970년대 말에 박정희를 좀 고소를 해서 그 국사를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초대 이제 문교부 장관을 하셨던 이제 안호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여기 나온 이제 김경건 회장님은 이제 좀 활동 중이세요. 그래서 이분 얘기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석이 있고 조사를 모시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내름에 의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그러고 말 안 들어준다. 그러니 그 뿌리를 잘라 한 사람이 배라우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족보 중에서 김일김씨 족보를 못 만들게 해야 하는데 그 김일김씨 족보를 만들게 되면 일본 천황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다음에는 뭐 사이토라고 하는 이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 사람은 자, 1915년에 그 일본 조선 총독부가 김해김 씨 족보의 발간을 이제 금지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처음 뵀을 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좀 너무 그 김해김 씨 족보를 왜 굳이 그거를 남의 족보를 이제 발간을 금지를 시키느냐?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여쭤보니까는 법령에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한 기록이 있다고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한 분이 있으셔서 한번 봤어요. 조선총독부 경무령이라는 걸로 1915년 6월 29일 날 그 김해김 씨 족보를 발간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이게 좀 읽어보면은 치안상의 이유로 김해를 본관으로 하는 김 씨의 족보 발행을 이제 금지를 시켰다. 경무령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가보안법 정도 되는 좀 어마무시한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이분 연구한 내용은 뭐냐면은 김해김 씨 족보에 일본의 그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용이 이제 도대체 뭐냐?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을 위협하는 내용이 도대체 김해김 씨 족보에 뭐가 있느냐? 좀 그 연구하셨던 분의 추정이 이제 좀 이겁니다. 수로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넷째부터 열째까지의 7아들은 구름을 타고 이제 나라를 떠났다. 이런 내용들이 일본 기록에 일본 황실의 시조는 하늘나라로부터 구름을 타고 다카치 호미네의 구시후루에 내려왔다. 이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었죠. 좀 타당한 주장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1915년에 일본 당시 이제 정부는 자신들이 이제 천황가의 기원 중에 하나로서 그 김해김 씨의 가야가 자신들이 이제 천황가의 기원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 김해김 씨 족보에서 일본 사람들이 찾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김해김 씨가 이제 일본 천황가하고 연결되는 기록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를 좀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태백일사 부분은 태백일사 특히 열도 부분은 뭐 이렇게까지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유일한 문헌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사에 있는 열도신라 기록하고 태백일사에 있는 일본 열도 기록, 이 두 개만 일본 열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로 기록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국은 바다에 있고 7국은 무트에 있었다라고 이제 구야한국을 이제 환단곡이 태백일사에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아들 3명이 꼭 앞에서 봤던 이 아들 3명이 꼭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본이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옹관, 그러니까 김해김씨 쪽 옹관하고 일본 열도에 나오는 여러 옹관들이 결국 이제 좀 일치를 한다. 이거는 1970년대에 어떤 문정창 선생님이 이제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좀 다른 글에서도 좀 올리긴 했지만은 문정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옹관의 기원을 이제 되게 오래 잡으시거든요. 그 마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에 보면은 순임금을 와관에 이제 좀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고 문정창 선생님이 그걸 옹관으로 이제 보고 계신데 순임금은 우리가 좀 문헌에서 이제 간간히 동이족이라는 문헌 기록들이 있죠. 맹자에도 있고. 근데 그 와관, 그러니까 옹관에 이제 장례를 이제 치렀다는 거에서 문정창 선생님은 옹관의 이제 기원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고 이게 요동반도나 남만주나 이런 거로 거쳐서 김해까지 이제 좀 오셨다고 이제 좀 왔다고 이제 문정창 선생님이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정창 선생님이 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쓰셨던 일본 고대사의 한국 고대사의 연장 일본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제 좀 근거로 삼았던 이제 옹관들이고요. 일본에서도 그 복강현, 사가현, 구마모토, 저기 나가사키, 야마구치 이런 쪽에 옹관묘가 이제 조선계라고 하는 거를 그 등전 양정 박사라는 분이 주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마 1940년대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그런 기록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좀 이런 걸 인정한 학자들이 전쟁 직후에는 좀 있었다고 그렇게 문정창 선생님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건 아마 좀 파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옹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옹관은 그 청동기 시대나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초기부터 내륙에서부터 동이족이 이제 갖고 있었던 독특한 이제 묘제라고 이제 문정창 선생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김해를 거쳐서 이제 열도까지 간다. 아까서 우리가 좀 신화적으로 이제 봤었던 부분에서도 김해와 일본 신화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할 여지는 있었는데 그 고고학적으로 봐도 그럴 여지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애들은 이거를 이미 1915년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일본 아이들이 왜 1940년대에 돼서 스다 소기치를 일본 서기를 모독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물론 이제 모독이 아니라 그 실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를 하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스다 소기치는 일본 서기를 실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실증주의의 형식을 이제 빌어서 일본 서기는 조금 약간만 이제 비판을 하고 한반도 쪽 사료들은 아예 그냥 부정을 해버리는. 근데 이제 한반도 쪽 사료를 실증적으로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일본 서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비판을 한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뿌리까지 그 일본 제국주의자고 식민사학의 기초로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일본 군부에서 이 사람을 역사 저술에 대해서 감옥에 넣은 거는 그 아군한테 총을 쏜 거랑 이제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아까 이제 1915년대의 어떤 김해김씨 족보 김해김씨 족보 발간 금지 사건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일본 애들은 이거를 이미 1915년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 1940년대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은 창씨개명 사건이 있었죠. 조선 사람들은 이제 조선 사람의 이름을 이제 못 갖게 하는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해기 MC 족보 발간 금지 사건은 일본 이제 천황제를 이제 보호를 하는 게 목적이죠. 천황제 이제 실체를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창씨 개명도 저도 본질적으로 이제 그 같은 사건이거든요. 물론 뭐 내선 일체화를 이름은 없어도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말살시키는 게 그 중요한 목적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의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이 이제 천황제를 위협하는. 근데 이게 1915년도에 족보 금지 같은 어떤 소극적인 정책에서 이름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적극적인 이제 정책으로 가는 거죠. 1940년대에는 아마 좀 일본 파시스트들에 있어서 좀 무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일본이 그동안 뭐 러시아, 청나라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이제 전쟁을 했었는데, 미국하고 전쟁에 이제 좀 돌입을 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이제 파시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일본 서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는 그 자체를 상당히 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세 번째 사건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현재 진행형인 이제 사건인데, 이건 얘기를 안 드렸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가지 사건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본 서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하고, 틀림없이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뭐 미친놈 소리를 해가면서 매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국가 권력, 그 법을 동원을 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이걸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똑같은 사건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덕일 교수하고 이제 이덕일 교수를 교수한 그 교수님 실명을 제가 직접 걸어놓으면 좀 저도 이제 고소당할까봐 좀 무서워서 그냥 김모시댁 모용구 교수님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에 대한 뭐 소송 같기도 하고, 뭐 김모시댁 모용구 교수가 좀 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저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게 어떤 개인 간의 싸움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뒤에서 뭔가 큰 흐름이 있는데, 묘하게 이게 앞에 두 가지 사건과 너무 이제 닮았다는 거죠. 김영구 교수는 일단은 강단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야, 저분은 일본 서기 비판한 분인데 왜 이덕일 박사님이 뭐 저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 일본 서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좀 비판을 해서 그 4세기에 임나를 뭐 지배한 거는 뭐 백제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백제인이 결국 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외가 이제 한반도를 이제 통치했다는 최종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김영구 교수는 일본 서기를 사서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후지와라 사다모토의 시각하고 이제 전혀 다른 거예요. 후지와라 사다모토는 이걸 사서라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뒤집어서 그 일본이 한국에서 시작한 거를 숨기는 거를 목적으로 한 책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김영구 교수는 일단 사서인데 뭐 보완을 해서 이제 쓰면 된다.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구 교수 이제 소송건이 앞에 두 가지 사건과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카톡에서 좀 어떤 분이 방송 어떻게 접속하냐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김영구 교수의 한번 그걸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영구 교수의 문제점은 일본 서기를 한국 역사를 분석을 할 때 끌어들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 학자들은 보통 이제 일본 서기에 대해서 결론은 이제 나왔어요. 저게 좀 역사서라고 보기엔 너무 엉뚱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기단괴설이고 저거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좀 보통 한국 학자들이 이제 스탠스였는데, 김영구 이분이 이제 좀 일본에서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한국 역사를 이제 좀 분석하기 시작을 해요. 책에서도 이제 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백제가 이제 뭐 외왕에게 그 처벌을 바쳤는데, 그 외왕이 신경질 나가지고 이제 백제 왕을 태워 죽이니까 백제 왕이 죄송한 마음에서 뭐 곤지왕을 보냈다, 뭐 이런 거를 역사적 사실로 이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분이 일본 서기에 대한 매우 어떤 기초적인 고민을 안 한 거죠. 그러고 이게 차단이 된 거는 300년 전인 에도 시대 때 일본 서기를 좀 합리적으로 이제 보려는 관점들이 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그 일본 열도의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진전이 없다고도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알기 쉬운, 가장 이제 좀 김영구 교수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한일역사 공동위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김영구 교수가 이제 쓴 논문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6세기의 한일 관계를 전하는 기본 사료로서는 한국 측의 삼국사기와 일본 측의 일본서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500년을 끝으로 외와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일본 서기에는 당시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싫든 좋든 6세기의 한일 관계는 일본 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하나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삼국지 가지고 막 토론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삼국지 게시판을 한번 가봤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이제 적벽대전에서 지고 나서 화영도로 지나가는데 제갈공명이 관우를 이제 보내면서 조조가 이쪽으로 지나갈 테니까 당신이 조조를 꼭 죽여라. 만일 못 죽이면은 내가 당신의 목을 베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관우가 이제 인정 때문에 조조를 이제 놔주고, 그렇게 되는 삼국지 이제 좀 나관 중에 소설 삼국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갈량이 도대체 왜 저랬느냐. 뭐 제갈량이 어떤 신진 세력이었기 때문에 관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뭐 그런 심각 제갈량이 왜 그런 걸 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장문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낙관중 소설 삼국지는 그렇고 정사 삼국지에는 딱 한 줄만 기록이 돼 있어요. 적벽대전에서 이제 조조가 도망을 가면서 그 주유를 이제 비웃는 거죠. 나라면 여기다 군사를 매복시켜가지고 나를 잡았을 텐데 주유는 아직 어리구나 하하하 그러면서 조조가 이제 도망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나관중이 이제 창작을 한 거죠.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김영구 교수의 이 발언도 그 정도의 이제 이야기예요. 삼국사기나 중국 정사에는 6세기 일본에 관한 이제 좀 자료가 없다.
근데 일본서기에는 자료가 많다. 그러니까 일본서기를 봐야 한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좀, 그 얘기에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 정사 삼국지에는 조조가 주유를 비웃고 도망간 이야기밖에 없는데, 나관중 소설 삼국지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풍부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나관중 삼국지를 열심히 읽고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관중 삼국지와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는 사료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지만은 일본 서기와 중국 정사 삼국사기 이 사료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업이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제 한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후지와라 사다모토, 일본 신도학자들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들었던 이제 그 사람이 일본 소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정답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2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정체가 된 거죠.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들에 의해서. 참 꿀꿀한 일이죠.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아까 얘기한 그 후지와라 사다모토의 방식대로 제가 한번 요거로 김영구 교수가 일본 서기를 보자고 바락바락 우기는 6세기를 후지와라 사다모토의 방식으로 한번 좀 제가 해볼게요. 500년을 끝으로 해서 외에 관한 기록들이 없어지고 삼국사기나 이제 중국 정사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 근데 중국 정사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를 그 짧지 않은 기록 중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5세기에 이제 송소엔 찬진제흥무라고 하는 5명의 이제 왕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성이 외씨입니다. 보면은 송소 왜곡주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외찬이 만리 조공을 하였으니 먼 길을 온 성의를 감안하여 제수를 해야 된다. 이 5세기 초에 외를 다스렸다고 이제 기록되어진 그 찬이라는 이제 외왕은 앞에 외자가 이제 붙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외씨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외씨니까는 이 사람의 후손이었던 다른 왕들도 앞에 이제 외자가 붙어야겠죠. 안동장군 외왕 외제를 안동대장군으로 높여주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또 송소 문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부여씨를 이제 성으로 해서 그 여씨 성이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좀 나오고요. 5세기에 이제 외왕도 이제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6세기, 7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런 외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외왕은 이제 성이 아메씨고, 이름이 이제 다리삽이고, 이런 외왕이 이제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면서 일본 열도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제 있었다는 걸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째서 삼국사기나 중국정사에서 특정한 시기에 일본 열도에서 외국어 관련 기록이 없었는지 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권 교체 때문에 이제 정권이 이제 불안정했거나 아니면 백제 신라의 어느 속국으로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본 서기는 애초에 이런 것을 숨기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5세기나 6세기 초에는 일본 천황들의 기록은 가짜 역사가 이제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일본서기 개체천왕, 그러니까 5세기에서 이제 6세기로 넘어가는 당시에 이제 좀 천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직유한 기록하고 중국 한서의 문제기, 이게 똑같아요. 이게 좀 잘렸네. 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중대한 일인데 과인은 재능이 없고 그래서 치양이가 부족하고 그래서 뭐 다른 현자를 이제 택하라. 나는 과인은 감당할 수 없다. 대반대련은 일본에서 이제 좀 신화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표현이죠. 그 신화를 이렇게 대반대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땅에 엎드려서 청하니까는 일본 천왕이 남대적 천왕이 서쪽으로 3번 사양, 남쪽으로 다시 또 뭐 사양, 이런 내용이 있고, 한서 문제기에는 그 종묘를 이제 좀 봉양하는 거는 좀 해석이 이상하네. 그 종묘를 좀 봉양하는 거는 중요한 일인데 과인은 아까 재능이 없고 그래서 칭하기가 부족하다. 아까랑 일본서기 문제하고 이제 똑같죠. 그래서 뭐 초왕 같은 다른 좀 사람 이제 하고 과인은 감당할 수 없다. 일본서기에는 이제 대반대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군신이라는 것만 이제 표현만 바뀌고 엎드려서 청하니까는 그 대왕이 서쪽으로 3번 사양, 남쪽으로 2번 사양. 이건 아까 그 일본서기 개체천왕 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일본서기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도용을 해서 일본서기를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일본서기를 읽기 전에 다른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추출하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일본서기는 맨 마지막에 읽는 게 맞고 액면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어떻게 왜곡을 했을까라는 차원에서 읽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서기 개체천왕기에 한서 문제기를 도용을 해서 그 천왕이 이제 즉위기를 만드는 걸 이제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김영구 교수의 좀 문제점이 좀 확실히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식민사학자라고 비난을 하는 게 과연 이제 좀 법정에서 실형을 이제 선고받을 만한 이제 사건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사건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본서기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에도 시대의 국학자들도 그렇고 2차 대전이 극에 달해서 일본의 패망이 이제 짙어질 당시에 일본 파시즘 군부도 그렇고, 근데 이게 현대에 있어서 이덕일 김영구 재판이라는 형태로 한국에서 이제 좀 재현이 되는 거죠. 공통점은 일본서기를 건드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밑바탕에 이제 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우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어떤 정치 체제가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해질 때마다 천황제 중심의 어떤 파시즘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본 내부에서는 에도 시대 때도 그렇고 1915년에 김해김씨 족보를 이제 금지시킬 때도 그렇고 1940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일본 정치권이나 학계의 핵심부는 일본의 실제 역사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현실 정치와 맞물려서 김영구, 이덕일 재판이라는 이제 형태로 이제 좀 전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문적으로 안 돼요. 학문적으로 하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좀 합리적으로 후지와라 사다모토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이미 제시를 했고, 저는 이제 그걸 검증을 해봤어요. 일본서기가 한 50% 정도가 원래 의미를 좀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토론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제 동원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역사당이나 이런 데서 제가 좀 가끔 이제 글을 올리고 뭐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를 좀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마 그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닐까 좀 싶네요. 일본이 천황제 중심으로 이제 파시즘화 되려고